아니, 위스키도 두 번 중류해야 7, 80도쯤 나오는데 삼양주 중류 한 번에 70도가 넘는 소주가 나와버렸잖아. 이거 완전 럭키비키잖아. 최종 도수가 70도가 좀 넘어버렸습니다. 지금 현재 정확한 측정이 안 되는 상태인데 이유가 제가 가지고 있는 주정도 비중계가 최대 70도까지만 측정이 됩니다. 이 이상 측정하는 비중계가 지금 없습니다. 왜냐면 70도가 넘는 술이 집에서 나올 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안 샀거든요. 50도도 진짜 높은 도수의 술이라고 생각하고 마셔봤었는데 50도하고는 타격감이 하늘과 땅 차이네요. 안 믿으실 것 같아서 불을 한번 붙여서 보여드릴게요. 아주 조그만한 양에도 지금 불이 붙은 게 느껴지는데 육안으로는 보이지가 않네요. 위에 휴지를 갖다 대면 불이 붙을 것 같은데 역시 불이 붙는다. 아무래도 디테일한 테이스팅은 불가능할 것 같지만 간단하게라도 설명하면 아주 살짝만 마셔도 이 피니쉬에서 올라오는 향이 굉장히 농밀하고 혀에 촥 감기는 게 매력 있습니다. 굉장히 농축된 곡물 향이 좋은데 다양한 아로마까지 느끼기에는 지금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과연 숙성시키면 얼마나 좋을지 벌써부터 기대됩니다. 삼양주는 이번에 저도 처음 증류시켜봤습니다. 증류 이후 50도 이상이면 괜찮겠다 싶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높은 알코올 도수에 적잖이 당황했는데요. 고도수의 알코올은 보통 위스키처럼 두 번을 증류시켜서 60도 이상의 알코올을 뽑아내느냐 아니면 알코올 도수가 높은 발효주를 증류시켜서 높은 도수의 술을 내릴 것이냐를 선택해야 하는데 저는 후자를 선택한 거죠. 한 번만 증류시켜서 순곡주에서 느낄 수 있는 곡물향이 온전히 술에 남아있기를 바랬습니다. 이번 컨텐츠에서 나오는 소주는 올해 좀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설날 기념으로 정성껏 삼양주를 빚기 시작했고 좋은 술을 증류시켜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나만의 소주를 만들어 봤습니다. 이번 삼양주는 살짝 제 취향대로 손을 봤습니다. 전통적인 방식은 일단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본도 굉장히 많은 종류의 소주가 있고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도 정말 다양한 전통 소주가 있습니다. 이 두 나라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 누룩인 것 같아요. 일본은 백국균을 배양시킨 코지를 사용해서 당화를 시키고 효모를 따로 투입합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누룩만 넣어서 당화 발효를 시키죠. 전통 소주는 누룩으로 빚기 때문에 증류하면 자칫 누룩취가 너무 많이 올라와서 곡물향이 가려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누룩취가 우리나라 전통 소주의 특징 중 하나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전 좀 더 밸런스가 좋은 술들이 좋아서 밑술은 쌀입국과 효모를 사용했고 2차 덧술은 전통 누룩 중 하나인 향원곡을 사용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원하는 정도의 곡물향과 누룩향이 적절하게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쌀은 좀 비싸더라도 찹쌀을 택했는데 찹쌀로 하면 단가가 비싸지지만 뭐 제가 팔아서 판매되고 있는 다른 술들과 경쟁할 것도 아니고 제가 마실 술이라 재료에 좀 더 힘을 넣어봤습니다. 밑술을 발효시키고 3일 뒤에 1차 덧술을 합니다. 온도는 대략 18도에서 20도 정도로 관리하고 있었는데 정말 아주 나이스한 온도라고 생각합니다. 1차 덧술에서는 찹쌀 6kg가 들어가고 고두밥을 잘 쪄주고 향원곡 1kg를 넣어줍니다. 과정이 전체적으로 어렵진 않지만 대충 하면 또 그만큼 술에 영향이 갈 수 있어서 여러모로 신경을 많이 써줘야 합니다. 원래의 계획은 2차 덧술에서도 찹쌀이 6kg 들어가는 것으로 계산했는데 통이 생각보다 약간 작은 것 같아서 자칫 넘치겠다 싶어서 3kg로 줄였습니다. 전체적으로 큰 문제는 없겠지만 1차 덧술에서 들어간 누룩이 전체 쌀량에 비해 좀 많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약간 계획에 차질이 생겼지만 여기까지 왔으니까는 이건 못 먹어도 고입니다. 묻고 더블로 가. 1차 덧술에 고두밥을 넣어주고 뭉치지 않도록 잘 풀어준 다음에 2주 정도 더 발효를 시켜줍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소주를 내리면 한 50에서 60도쯤 나오겠지 생각했었는데 증류한 이후에 70도 넘게 나온 것이 의아해서 AI와 머리를 맞대고 이유를 찾아봤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높은 도수의 술이 나왔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건 좀 뒤에 설명할게요. 꽤 오랜만에 증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소주를 한번 만들고 나면 이게 힘들어서 한두 달은 증류기 생각도 안 납니다. 증류하기 전날 미리 증류기를 꺼내서 녹슨 곳은 없는지 확인하고 청소를 깨끗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물로 한번 끓여서 관 내부도 싹 밀어주고 내일 아침에 증류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18리터 정도 증류하면 거의 한나절 걸리는 것 같아요. 증류하기 전 그래도 위에 떠있는 맑은 청주 부분만 한번 마셔봐야겠죠? 이렇게 마시는 술이 또 나름 매력 있습니다. 확실히 삼양주라 최소 18도 정도 되는 알코올감이 느껴지고
작은 단맛조차 느껴지지 않는 것으로 보아 완전 발효가 되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밑술은 쌀국으로 만들어서 누룩향은 좀 덜 느껴지고 조금 더 깔끔하고 담백한 느낌의 청주입니다. 직전에 빚은 청명주와 달리 산미감이나 사과향은 거의 느껴지지 않고 좀 은은한 꽃과 같은 아로마와 살짝 배향이나 약간 사케에서 느낄 법한 담백한 감칠맛들이 느껴집니다. 삼양주라 그런지 술이 혀에 촥 감기는 느낌도 좋고 마시고 난 이후에 담백하게 쌀의 곡물향이 목에서부터 비강으로 쫙 올라옵니다. 자, 이제 증류를 해야 하는데 증류기에 발효한 술을 그대로 넣으면 지게미가 탈 수 있습니다. 지게미는 걸러주고 술만 넣어줘야 됩니다. 귀찮다고 그대로 넣어버리면 증류 과정에서 탈 수 있어서 꼭 해야 하는 작업이고 이 정도 양이면 대략 한 15분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현재 대략 20도인데 증류가 되려면 헤드 부분이 80도까지는 올라와야 됩니다. 시간이 꽤 오래 걸리죠. 센 불이 아니라 중간 정도 불로 사용합니다. 급해서 센 불로 하면 탈 수 있어서 이런 부분을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냉각기도 온도 관리를 잘 해줘야 되는데 냉각기 온도가 높으면 술이 기체에서 액체화로 잘 넘어가지 못합니다. 그럼 증류 효율이 떨어질 수 있어서 증류하는 동안 냉각기 온도도 틈틈이 체크해줍니다. 겨울이라 찬물로만 해도 효율이 좋아서 큰 문제가 없긴 합니다. 여름이 문제죠. 드디어 술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술은 마실 수가 없습니다. 메탄올이라 마시면 죽고 최소 실명? 메탄올은 거르는 양이 거의 공식인데 발효주 양의 약 2%에서 3% 정도 되는 양을 거르시면 됩니다. 저는 대략 2.5% 정도로 해서 450ml를 버려줄 생각입니다. 양조장은 증류기가 더 좋아서 더 타이트하게 1% 정도로 잡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번에 내린 소주가 도수가 많이 높다 보니까 이유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AI와 머리를 맞대어 봤습니다. 우선 AI가 충분히 증류에 관해서 사전 지식이 있는지 그리고 오류는 없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간단한 첫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첫 질문에 대한 내용은 단양주, 2양주, 3양주 그리고 위스키 워시를 1차 증류했을 때 대략 몇 도가 나올지 볼륨만 체크해달라고 해봤습니다. 증류하기 전 알코올 농도는 단양주는 12도에서 14도, 2양주는 14도에서 16도, 3양주는 16도에서 18도, 그리고 위스키 워시는 7도에서 8도 정도로 추산한다고 하고 각각 증류를 했을 경우 본류는 단양주가 25도에서 30도, 2양주는 25도에서 35도, 3양주는 30도에서 40도, 위스키 워시를 20도에서 25도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위스키 워시는 정확한 데이터인 것 같은데 소주는 생각보다 너무 낮은 도수로 예상하고 있어서 아무래도 전통 소주의 방식이다 보니까 소주 꼬리로 증류했을 경우의 데이터이거나 본류 컷을 좀 길게 잡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제 질문을 해봅니다. 로우 와인 도수는 대략 맞는 것 같은데 내가 실제로 삼양주를 증류해보니 70도가 넘는다. 본류는 46도에서 컷했다고 내용을 공유를 해봤습니다. 70도는 꽤 신기한 일이라고 하네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 슬로우 런이나 특정 설비에서 70도 이상의 도수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일단 제가 슬로우 런을 한 것은 맞습니다. AI가 추측을 하기 시작합니다. 리플럭스 현상으로 순도 높은 알코올을 뽑았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목이 긴 형태가 높은 도수의 알코올을 뽑아낼 수 있다고 하는데 제 증류기가 목이 긴 형태인데 약간 놀랐습니다. 그럼 슬로우런과 리플럭스가 잘 맞아떨어진 것 같아서 70도가 나온 것 같은데 뭔가 좀 윤곽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던 데이터를 정확하게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질문은 이와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좀 소름 끼쳤습니다. 제가 여태껏 AI를 쓰면서 좋다, 똑똑하다 생각한 적은 많아도 소름 끼친다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여기서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질문한 내용을 다시 간단하게 요약을 하더니 삼양주가 증류 전일 때 18도일 때와 20도일 때 알코올량을 계산해서 다시 알려줍니다. 그리고 제가 알코올을 얼마나 회수했는지도 알려주네요. 다음으로는 초류가 정확하게 2.5%로 계산해서 450ml를 버린 것도 역산을 해버리고 과도하게 많지도 적지도 않은 편이라고 코멘트까지 해줍니다. 제가 한 본류컷 수집 도수 구간과 에탄올 회수 양까지 계산해서 이 데이터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까지 설명을 해주네요. 요약표로 깔끔하게 보기 좋게 설명으로 마무리를 해줍니다. 이후에 본류컷을 언제 끊어야 되는지 이상적인 도수가 몇 도인지 좀 더 알아봤었는데 너무 길면 지루할 수 있으니 제가 다음에 기회 되면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증류를 다 마치고 이제 숙성하기 위해서 숙성 온기에 넣어줍니다. 위스키는 보통 오크통 숙성 전에 63도 정도에서 맞춰서 통입을 하고 숙성하고 나면 한 50도 중반 전후로 나오는데 위스키 통입 전보다 이 소주 도수가 더 높네요.
하지만 저는 온기가 작아서 증발량도 더 빠르고 숙성 속도도 더 빠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크면 클수록 더 좋긴 한데 여기까지가 가정집에서 할 수 있는 한계인 것 같습니다. 전에 만든 고구마 소주와 이번에 만든 삼양주 소주 이렇게 두 개를 모았습니다. 고구마 소주는 제가 만들긴 했는데 진짜 향과 풍미가 너무 좋습니다. 정말 다 마시기 아까울 정도로 좋은데 여태껏 제가 마셔본 술 중에 손가락, 발가락 다 합쳐서 그 안에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이전 영상 보시면 만드는 과정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내린 삼양주 소주는 테이스팅하기에는 술에 가스가 차 있는 느낌이라 2일 뒤에 마셔봐야겠습니다. 사실 2일 뒤도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지금보다 나을 것 같아요. 상합식으로 중요한 술은 술에 가스가 차서 가스가 빠지는 시간 플러스 숙성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감합식은 가스가 차지 않죠. 숙성 전후 차이도 그렇게 갭이 크지 않습니다. 그 이외의 특징들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비용이나 효율이 감합식이 좋긴 합니다. 하지만 풍미가 다소 떨어지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화요나 진로 43 같은 대기업 프리미엄 소주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감합식으로 생산합니다. 결국 비용 문제인 건데 아마 주세법으로 술에 대한 세금이 지금처럼 너무 높게 형성되어 있지 않았다면 그 제품들도 상합식으로 생산하지 않았을까 괜시리 추측해 봅니다. 개인적으로 한 사람의 소비자로서 약간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48시간 정도로 가스가 다 빠지진 않았겠지만 그래도 약간 진정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하고 도수부터 다시 한번 체크해 볼게요. 온도가 현재 20도 정도로 비중계 도수 체크할 때 큰 오차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역시나 70도가 좀 넘게 나오네요. 처음에 70도를 온전히 마셔보고 그 다음에 좀 희석해서 40도 정도로 맞춰서 마셔보겠습니다. 와, 70도를 그냥 마신다는 것은 꽤 많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너무 높은 도수로 인해서 입안에서 약간 스파이스한 느낌과 질감 정도만 느끼고 그 외의 향은 잘 못 느끼겠습니다. 이후에 피니시에서 비강으로 올라온 향만 느껴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누룩치가 강하지 않고 쌀의 단맛이 느껴지고 곡물향이 엄청 진합니다. 소주 자체가 가지고 있는 곡물향이 강한 건지 도수로 인해서 향이 강하게 느껴지는 건지 숙성하고 알코올도 좀 날아가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밀하게 물을 첨가하진 않겠지만 이 정도면 대략 40도 초중반 정도 될 것 같은 양으로 넣어주겠습니다. 이제 잘 섞어서 한번 마셔보면 아까보단 매운 듯한 느낌은 많이 줄었습니다. 알코올감도 한결 부드러워졌는데 그 엄청 싼 술의 부주 같은 느낌이 아니고 아 이게 제대로 된 술의 알코올 향이구나 하는 느낌입니다. 높은 도수로 인해서 목을 짧게 탁 치는 느낌이 아니라 보신각 종소리처럼 굉장히 울림이 오래가는 느낌이랄까요? 찹쌀에서 느낄 수 있는 단맛과 곡물 향이 아까보다 좀 더 잘 느껴집니다. 입안에 있을 때에는 단맛이, 마시고 난 이후에 피니시에서는 곡물 향이 남네요. 피니시가 상당히 깁니다. 약간 아쉬운 부분은 쌀 소주가 대체적으로 비슷하긴 한데 레이어가 다양하진 않습니다. 고구마 소주는 레이어가 상당히 다양하거든요. 둘 다 장단점이 있겠지만 레이어는 쌀 소주가 약간 좀 얇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 있는 내용이나 설명이 다소 딥한 것 같긴 했는데 그렇다고 빼기도 애매하고 해서 그냥 넣었습니다. 어려운 설명은 굳이 이해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오늘도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